비대증 시술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리줌이랑 아이틴드인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리줌과 아이틴드는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리줌과 아이틴드 둘 다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시술에 속하는 것들이죠. 사실 리줌하고 아이틴드는 치료 메커니즘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전립선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우월하다가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리줌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시술에 비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거든요. 사실 전립선의 크기를 줄인다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잘라내지 않으면 크기가 줄을 수가 없는데 리줌 같은 경우는 그런 선 조직이 그런 커진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시술 종류이기 때문에 전립선이 많이 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적절하다고 설명드리진 않지만 대부분의 비대증 환자분들이 30, 40, 50 여기에 해당하시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런 전립선이 커져 있고 증상이 생기신 분들은 리줌이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리줌으로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줌으로 대부분의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이틴드가 가지는 장점이 있을까요? 이 전립선 비대증이 이 전립선이 정직하게 커져서 꼭 생긴 것만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전립선 때문에 소변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을 그냥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광과 전립선이 만나는 부분이 좀 높으면서 이 소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여러 차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방광 경부가 높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방광 경부가 높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그런 방광 경부가 좁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저희가 선조직 또는 선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종이 커져서 사실 소변을 못 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은 리줌을 해도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가 체감상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한 20%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리줌이 효과적이지 않고 아이틴드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의 치료는 결국엔 그 좁아진 부분을 넓혀줘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그 좁아진 부분을 칼집을 내서 쫙 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틴드라고 하는 건 결국엔 칼을 대지 않고 형상기억합금을 거기다가 유치를 시켜놓으면 이 형상기억합금이 천천히 이제 원래 모양대로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칼집을 낸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게 이제 아이틴드가 되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방광 경부가 좁거나 모양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형상기억합금을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그 길이 넓어지면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줌과 아이틴드를 볼 때는 어떤 경우일 때는 리줌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고 어떤 경우일 때는 아이틴드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보니까 적절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좀 다른 치료니까요. 내가 한 가지를 생각하시고 오시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부분을 같이 검사하시면서 선생님들이랑 상의하시면서 치료를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